역사 이전을 다루는 박물관은 더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까 몇 개? 8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역사 이전 시대.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이렇게 국립자 들어가는 도별로 있는 박물관에 가면 그 동네에서 나온 선사 유적도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석기 자체, 신석기 자체를 보는 박물관은 또 많지가 않은데요. 여기 연천 정복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일 것 같고 북한에는 뭐 더 좋은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박물관 관장님께서는 실제로 주목도끼를 깨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긴 되게 매니아틱한 거고 5월에 이렇게 구석기 축제 실제로 이제 구워먹고 이렇게 해서 재밌는 박물관입니다. 그 다음에 고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제가 다녀본 박물관 중에서는 이 캡션 설명이 되게 자세해가지고 만약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조금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거를 저는 이 박물관 기준으로 삼으면 책마다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편차가. 그 다음에 외국 구석기 연구랑 또 섞어보면 또 말하는 연도 정보 이런 게 조금씩 다른데요. 표준을 삼으면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표준으로 삼는 정보는 여기 끝페이지 그 고고학자가 얘기하는 우리의 선사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가 아주 간략하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6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이 책을 제가 기본적인 거는 한반도 설명할 때 참고를 하는 책입니다. 여기 그렇고요. 자, 구석기 시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게 카테고리는 어떻게 되냐면 선사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사의 반대는 역사죠. 그러니까 선사는 역사 이전이고 역사 이전이라는 선사 안에 카테고리로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넣어놨죠. 그러니까 청동기, 신석기, 청동기부터는 국가가 들어가서 그때는 그때는 이제 역사로 하고 고조선 이러면 다 청동기 이런 게 이제 담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사시대 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답사 갈 때 중에 그 고인돌 보러 가는 데가 있잖아요. 고창은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더 청동기 쪽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그 고인돌이 돌이 크잖아요. 일단 물건 크게 갖고 놀면은 이게 그 공동체나 조직도 규모가 큰 거죠. 그래서 여기 아마 지금 전시가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가다가 플레이모빌 레고 같은 걸로 집 모양 짓는 거 전시가 있어요. 박스 안에. 그거 보면 거석을 올리는 그거 장난감으로 만들어둔 거는 사이즈가 큰 공동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가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근데 선사라고 해서 선사의 대표를 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역사라고 하는 것도 기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돌도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남아있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고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겠다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공부를 할 때 구석기, 신석기라는 말이 발목을 되게 많이 잡고 있구나 나를. 왜냐면 돌을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거고 실제로 주로 많이 썼던 거는 나무를 다루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설이나 책을 읽으면 쓰여진 거를 열심히 생각하잖아요. 물론 말을 들을 때도 저 말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박물관에 오면은 저거 너머에 우리 모르는 게 있어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박물관은 정보가 다 틀리다고 아까 미세하게 틀린데 정확한 사실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가짜잖아요. 가짜는 또 뭐 어때? 그러니까 역사는 남아야 되고 진짜여야 되고 사실로 확정된 거를 다루는 공부법인데 선사시대를 공부하면은 사실에 대한 태도라든지 보이는 거 너머를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고 어렵죠. 상상이 이제 여기 갇혀 있으니까 넘어가려고 조금 좀 뭐 시간을 써본다 할까? 이런 공부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말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어떤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고 또 이제 제가 걸려 넘어졌던 부분은 돌을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쳐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무기로 기술을 생각한다든지 돌을 가지고 꼭 뭐 칠 것만은 아닌데라든지 그래서 돌이라는 물질이라든지 석기라고 하는 게 주는 폭력적인 인간상 정복자 이런 게 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박물관 다니면서 꼭 그게 아니네 이런 거를 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국 선사박물관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거를 재현한 저기 뒤에 가니까 그 집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지은 옛날 사람들의 집 이런 거는 돌을 어떻게 썼을까라든지 돌 없이 뭐 어떤 기술일지를 생각해 보기도 해가지고 돌 아닌 유물도 오늘 조금 눈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이 용어도 누가 만들었냐 뭐 이런 게 이제 갑론을박하는 건데 용어 자체도 시대 분위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박물관에서 이 박물관이 정말로 그 재밌고 좋은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전체 제가 이거 준비해서 했던 거는 돌과 불에 대한 건데 불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어제 준비하다가 돌과 옷까지 제가 도착했는데 옷까지 못 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 온 건 이제 구석기 시대니까 인류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볼 수 있는 데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 1층 옆에 벽면에 도구들 이렇게 사진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진 아니고 이제 실물로 그것도 기술이 뭘까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전시 구성이고 그 면 있지 않습니까? 면. 그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호모 사피엔스 전이라고 한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가보셨어요? 호모 사피엔스 전이라고 하는데 보통 자연사 박물관이나 이렇게 석기 박물관에 보면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인류가 된 거를 모형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모형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말하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입장에서 그리고 마치 뭐 진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저희가 끝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진화한 건 맞지만 만약에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원숭이가 있었는데 꼬리 떼고 조금 섰다가 달리게 되고 우주로 날아간다 이렇게 되면 원숭이 죽은 것 같은데 얘도 이대로 지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우주로 나가는 게 이걸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안 당연할 수도 있고 그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걸어가서 남미까지 도착했다는 거는 지도를 봤을 땐 그런데 둥근 지구라고 생각하면은 거기를 끝이라고 생각하고 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박물관에 와가지고 그 구성된 거를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순서를 개념을 쓰는가, 순서가 뭐가 옳다고 하는 착각을 주는가, 아니면 뭘 놓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런 건 없다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관점으로 박물관의 그 유물들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주는 거니까 그런 관계도 생각을 해보면은 좋겠고 여기 이제 이 박물관은 재질이 텅스텐이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유용진 선생님의 나의 박물관 답사기. 근데 이게 구석기 박물관인데 되게 신소재를 써가지고 기술에 대해서 석기나 텅스텐이나 되게 기술의 본질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석기가 뭐 낡고 버리는 것만은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 그래서 박물관 얘기 보시는 거에서 이렇게 1층에 그 안내에 지나서 옆면에 인류가 썼던 도구들 이렇게 놓여진 그림에서 뭐 재밌는 게 뭘까,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계단에 올라오면은 카페에 올라오기 전에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가 이렇게 뼈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생각에 제가 준비해 본 거는 인간이 가장 큰 특징은 직립을 한다는 건데 다른 그 직립을 해서 걸어다니는 종은 인간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려면은 발바닥 모양, 손바닥 모양, 골반뼈
요까지가 보통의 그 제가 읽은 책에 많이 나와 있고 두개골 크기 이걸 가지고 인류가 사피엔스가 돼가는 진화 과정에서 어떠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근데 그런 특징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감정이라든지 그 주변 관계도 또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립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직립을 하니까 손모양 발모양이 다르잖아요. 발가락은 많이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짧고. 근데 우리는 이건 다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엄지가 또 긴 편이고 발가락이 그 발가락 엄지 발가락이에요? 엄지 손가락이고 그게 원래는 네 발로 서 있었다니까 기능과 역할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잡는 데 쓰고 이거는 딛는 데 힘을 주는 거잖아요. 원래 출발이 같았는데 얘가 기능이 달라진 거고 직립을 했다는 거는 이제 손을 땅으로부터 뗀 거니까 이게 좀 편해져가지고 가을방도 메고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근데 발을 붙이는 그 조건에는 뭐 오래 붙들고 못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짧아가지고 나무를 잡는 거는 되는데 이렇게 얇은 거를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뭘 기술하다는 게 인간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들게 되면은 이 가장 큰 변화로 골반뼈가 달라지는데 되게 여성한테는 이 설명을 제가 어제 써보니까 잘 안 되던데 아무튼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서 골반뼈가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지 그러면 완전히 그 태아가 이제 그 원래 빠져나오던 것보다 끼어가지고 미성숙한 상태로 애를 출산을 애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1년 정도 미성숙하게 나오는데 원래 네 발로 기게 되는 보통의 짐승들이 나와서 바로 걷는다고 하잖아요. 얘는 뒤집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에서 인간이 미숙한 상태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 애를 돌보는 시간을 공동체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기도 하고 보통의 동물이 출산할 때 물론 아프지만 산도보다 그 머리가 이렇게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쑥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고생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인간은 직립해야 되니까 머리가 이렇게 에너지 소비량도 크고 여러 가지로 이게 이만큼 커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 다 채우고 나오려면은 산도랑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아주 미숙한 상태로 일단 나온 다음에 밖에서 좀 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장류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호모사피엔스로 직립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산도 압박이 와가지고 미숙한 상태로 애가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낳은 엄마는 이걸 돌봐야 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상상하는 그래서 그 호모사피엔스가 그 지금 저 전시물을 보면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 그게 실은 그 하나가 설려면은 그 가족이 있어야 되고 뭐 엄마 아빠 딸로 구성은 안 되더라 그래도 그 미숙한 애를 돌보는 요 관계가 있어야 직립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는 것도 골반뼈에서 있고요. 근데 상설 전시관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두개골 크기는 어쨌든 점점 인류가 커집니다. 커지는데 네안데르탈까지 최대한 커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기후도 들락날락하고 이주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정보 처리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뭐 문제 처리 능력을 높이려고. 그런데 그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보다 평균 뇌용량은 비슷하다는데 네안데르탈인 중에는 제가 여기 이 페이지에 빨간 거 구석기 가족의 형태 그 다음에 평균은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가 뇌용량이 못하네요. 1450cc예요. 근데 몇몇 네안데르탈인이 내 용량이 1700까지 가는 게 있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는 그까지 가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더 큰 뇌용량을 가진 어떤 존재도 이렇게 있었는데 호모사피엔스는 좀 작아진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영역별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인지 유동성이라 그래서 영역 사이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내 용량이 그렇게 안 커도 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는 호모사피엔스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신체적으로는 훨씬 더 조금 작아지고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 그다음에 그 앞부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사진을 찍고 싶은 게 발사진, 손사진, 머리사진. 그다음에 이제 직립을 하면은 네 발로 겼을 때는 이 정수리로 땅을 보고 가는데 점점 이렇게 정면을 지시하게 되니까 얼굴이 이제 평평해지는 정도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거 이제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상설 정시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첫 번째 계단 올라가서 마주치는 그 뼈 모양 요것도 재밌는데요. 상설 정시간에 들어가면 기한쌤이 올려주신 우리 공지에 보면은 박물관 있고 이제 실제로 그 뼈를 가진 사람들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걸어 다니는 모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저기 전시도 그런데 털을 점점 떼고 있거든요. 털 떨어지는 정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립을 해서 털이 떨어지는 거는 낮에 활동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체내의 수분 배출도 좀 높여야 되고 그리고 이동 거리도 많아지고 낮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더운데 털 둘러쓰고 있으면 힘드니까 이게 이제 설이고 근데 더워서 털을 떼려면 이동 거리는 많은데 털도 떨어져야 된다. 여기까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통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많아진 거지. 뭘 써요? 물통. 물통? 네. 물 가지고 물. 물통?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무작정 걸어갈 수가 없고 무작정 털 떼고 나면은 요는 많이 움직이게 됐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요 정도 가시거리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호모사피엔스는 종합적 정보를 다루니까 저 너머도 뭐가 있지 않을까? 넘어 생각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거를 찾아다니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고 싶다고 하지만 미지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고 최소한의 자기 필수품 중에 뭔가를 들고 조금 움직이는데 그 중에 1번이 물이라서 구석기의 호모사피엔스라든지 아니면 호모사피엔스 이전의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그 이전의 에rectus도 움직였다고 하면은 물통 들고 다녔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물통을 들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내장을 가지고 바느질 한 건데 바느질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텀블러인데 구석기 텀블러가 어떻게 생겼을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게 있어야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고 그러면 이 땀 배출에 있어서도 자유로우니까 떨어지고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아까처럼 이제 그 공동체가 있고 함께 조금 걷고 하다 보니까 긴 길을 이 털마저 떼가지고 표정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전시물인 것 같아요. 보통 전시가 사람 한 명 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발견한 즐거운 포인트는 혼자 안 걸었을 텐데 이렇게 그게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제일 즐거웠던 거고 혼자 안 걸었기도 하고 이 전시가 좋은 거는 그 옆에 동물도 막 같이 걷는 것처럼 표현을 해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직립을 하면은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도 혼자 걷지 않고 동물들과 함께 움직여야 동물 내장을 가지고 무통도 만들고 동물 털을 가지고 옷도 만들고 이런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 갖고 그 직립의 포인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구석기 박물관이니까 이제 석기를 볼 수 있는데요. 석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쓰진 못했지만 길가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이랑 석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 인위적으로 뜰 수도 있는데 정밀하게 분석하면은 일부러 간 타격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일부러가 핵심인데 모양을 생각을 하고 그 모양이 1차적으로 대칭적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좌우 비례가 맞다든지 아니면 위아래 비율을 본다든지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구조적으로 되게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전문가들은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사리가 네. 쓸모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이쪽이 삐져 나오면 이렇게 찌으면 이게 안 찌어지니까 네네. 제 대칭이 맞아야 정확한 곳을 그렇죠, 찍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 쓸모에 따라서 그런 거지 아, 미적이라기보다는 쓸모? 두 개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미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목도끼에 대해서 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대칭이면 매우 좋단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저기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커. 그러니까 기능은 모양이 맞으니까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기능이 맞는데 그걸 들는 게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기능은 충족했는데 실제로는 못 써.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주먹도끼를 실용적으로도 설명하는 게 있는데 처음 만든 주먹도끼 때문에 사람이 그 도끼에 맞춰서 진화를 했다는 설명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물통이 있어가지고 털이 떨어진다. 기술이 몸보다 앞서간 거죠. 그걸 돌에도 적용하면은 어떤 기술을 계속 쓰다 보면 인간이 그에 맞춰가지고 자기 예를 들면 휴대폰을 계속 쓰잖아요. 라든지 그렇게 되면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 패턴이나 신체 패턴에도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은 문화나 먼저냐 자연이 먼저냐가 아니고 이게 공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먹도끼도 계속 쓰다 보면 그 안정성이 처음에는 사람이 그게 쓰기 좋은 몸으로 자기를 바꾸기도 한다. 그렇게 선생님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석기 시대의 미라는 게 네네. 이게 우리는 막 뭔가 뭐 알록달록이라던가 네. 뭐 이렇게 뭐 맵시라던가 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미가 뭘까요? 하하하. 이때 이 시대의 미라는? 이거 그 그래서 대칭? 중요한 표현인데 미감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예뻐하는 게 있다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 안에 그게 저 예쁜 거지. 이거는 어떤 민족과 어떤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 이거 안 배웠는데 저 예쁘다 생각해. 에서 시대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공통 감각적인가의 입장에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류가 그냥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각에 범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을 건데 그거 하나 하고 미감은 뭐냐면 되게 혼자 못 만든다. 혼자 못 만든다? 예쁘다는 거는 혼자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아니에요. 뭐 유행하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브래지어만 입고 오시진 않았잖아요. 각자가 갖춰 입은 거 아니야? 그래 갖춰 입은 거 아니야? 나름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네네네네.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왜 직립을 얘기했냐면 애를 낳고 엄마가 키우고 그걸 주위 사람들이 엄마 저쪽 동안 좀 봐주고 하는 여기서 계속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공동체나 관계가 허역하는 감각의 수위가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요렇다. 그 다음에 네네. 특히 미적인 게 취향 같지만 음악도 그런데 네. 계속해서 훈련받아가지고 네. 요 정도 느끼고 네네. 표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용으로 설명하는 거 다 맞고 그런데 그걸 그냥 보면 제가 처음 보고 되게 잘 만들었는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잘 만들었대가 뭐지? 내가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건 그냥 감각적인 안정감을 느낀 거예요. 그게 포인트고 저 이제 물건들을 보면은 저는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귀엽고 예뻤을 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주신 질문이 이제 중요한 거죠. 실용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크기가 거기는 설이 두 개예요.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그들은 손이 컸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크니까. 그런데 커도 저렇게 큰 것을 들고 오래 뭘 한다는 게
근데 저거는 장식이다. 음. 저거는 실제로 쓰이는 거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큰 게 되게 많이 남았어요. 유물 중에 이게 덩치 작으면 부서지고 나가기가 쉬운데 남아 있는 게 또 큰 게 남아 있겠죠. 즉 그러니까 다양한 크기 제작이 가능했고 남아 있는 게 크다 보니까 좀 명이 길었고 그런데 어쨌든 큰 걸 많이 만든 거예요. 적지 않게 만들어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정도 내가 다룰 수 있다는 거에 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밀성을 알 수 있다고. 또 하나 이론은 뭐냐면 그렇게 큰 게 사실은 도끼가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무 찍는 도끼랑 닮아서 이름을 붙인 거지. 지금에 든 생각이 약간 교본 같은 건 아니었을까라는 아, 생각도 들긴 교본. 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다 주먹도끼를 만약에 도구로 썼다면 그래 학교에 이게 야, 이거야. 그래. 만들 때 네.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커야지 네. 세부적으로 어떻게 따라할 수 있으면 가능한 그거 건가? 뭐 그런 생각. 복잡한 문제인데 복잡하다기보다 근데 뭐 그런 생각들은 다 고고학자분들이 다 하셨고 뭐 아니다고 하는 결론이 맞긴 맞겠죠. 아니 근데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 스티븐 미슨이라는 분의 설명은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석기를 깎는 사람이 되게 잘난 척하면서 깎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줘. 나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석기도 모델인데 깎고 있는 자기도 대단히 훌륭하지 않아를 계속 과시하면서 하는 그 공동체의 상징 기술의 그 표본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질문 있잖아요. 이게 무문자 사회에 교과서 텍스트북 있잖아요. 문자가 없는데 교재 그런 거 인형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인형이 교재인 거예요. 인형이. 그 조각상 같은 게 교재인 거예요. 이렇게 해. 근데 그거는 사이즈가 다 작아요.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큰 걸로 교재를 쓰는 거 제가 지금 정답이 없는데 무문자 사회 지금도 남아있는 무문자 사회의 교재들은 다 작다. 근데 돌만 크게 할까 싶은 이런 것도 있고 복잡한 상상을 요구하는데요. 그 질문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왜 저렇게 큰 걸 만들었나. 그러면 나중에 석기를 보실 때 이게 실제로 좀 크고 다양하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깎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만드는 건 뭘까? 그다음에 뭐 쓸데없이 만드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선생님 제가 실용적으로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필요해서 그랬다 말고 그 필요가 종류가 좀 많을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인간은 아무 필요 없어도 뭘 해본다라든지 쓸데없는 것에 대한 기술을 생각할 때 그런 것도 하고 싶습니다. 석기시대 구분이 여기 4페이지 올도안, 아슈리안, 무스테리안 복잡한데요. 이게 잘 보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리 깎고 저리 깎고 같은 돌처럼 보여도 그래서 유럽에서 발견된 돌의 모양에 따라서 기술적 시대 구분을 하는 게 있고 5페이지에 기술을 돌 깎는 기술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문화적으로 다시 범주화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셔서 네, 제가 많이 해봤다는 얘기지.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진화하는가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 유물에 대한 느낌도 우리가 가지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술 자체가 되게 다 뻔해 보이고 천편일적인데 저거를 도대체 만든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도 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만들려면 주변에 사람이 혼자 있지 않고 공동체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런 조건에서 만들고 있는 거지 실험실에서 뭐 책상 앞에서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물을 보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더 많이 있고, 이 탈은인데요. 이게 불 얘기를 조금 갖고 올 수 있는 여기가 자작나무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자작나무를 계속 태우면은 거기서 이렇게 끈적한 액체가 떨어진대요. 그 액체를 굳히면 고체 본드가 된대요. 그럼 고체 본드를 다시 불로 녹이면 어디든 쓸 수 있어가지고 그 나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의 예를 볼 수가 있고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그것들을 하면서 네. 얘기를 선생님 하고 혹시 네. 그러면 길 수도 있는데 대칭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를 볼 때 네네. 대칭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어떻게 의무를 볼 수 있는지 도움이 될까? 대칭성이라고 하는 네. 거는 구석기라고 하는 구석기라는 용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 석기가 대칭적 모양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박물관 상징이 그렇게 보일 텐데요. 옆으로 이렇게 보면 석기가 요 모양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좌우 안정성이 있어야 구석기다. 대칭성이라는 말은 일반적 정의는 좌우 위아래 앞뒤 어디에서 봐도 치우침이 없다. 그러니까 균형과 비례가 되게 좋다. 그게 그 기술을 설명하는 말로 온다는 게 재밌죠. 실용이랑 조금 다르게 실용을 포함한 개념이기도 하네요. 그 대칭이란 말로 엄청난 지적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도구잖아요. 이걸 네. 깎으려면 목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구는 둘째치고 이걸 가지고 뭘 할 건지에 대해 생각해야 돼. 네. 자, 거기서부터 네네. 생각해야 돼. 그 문제를 얘를 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 목적과 그 미래고 지금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서 도구를 만드는데 그 돌을 깎을 때 그 도구를 이 도구를 깎을 때 얘로 깎는 게 아니고 다른 도구로 또 깎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다른 애하고 관계를 또 생각해. 그 다음에 이게 처음과 끝, 뭐 조건, 재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요 주먹도끼 하나가 나온다니까. 아까 대칭성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앞뒤 좌우를 봐도 이렇게 치우침이 없다고 그거를 관념적으로 정리하면은 미래와 지금, 그 다음에 목적과 수단, 그 다음에 깨어지는 것과 깨는 것, 그 다음에 나와 나를 보는 사람, 이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해야 요 도구가 최종적으로 나온다는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깨는 사람은 엄청난 지적 능력의 소유자다를 대칭적이란 말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술 작품 같은 걸 보면 뭔가 이렇게 균형, 그러니까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뭔가 이렇게 비례가 맞고 이럴 때잖아요. 되게 걸작이다 뭐. 근데 막 뭔가 요새는 뭐 하기서 추상 이런 것도 되게 유행하지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안정성보다 안정을 더 추구하는 거 같고 또 사람을 봤을 때도 대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배우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 그것도 맞는 거고 자연이 갖는 대칭성. 그러니까 여름이 있어야 겨울이 있고 물론 뭐 온대 모델은 아니지만 이게 있으니 저게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든 생각이 지금 딱 보면은 이렇게 뭐 동물도 있고 막 이런데 인간이 되게 다른 동물들보다 뭐 처음부터 되게 잘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뭐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나 유인원들이랑 처음부터 달랐던 거고 걔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뭐 뛰어난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조건이 이 몸을 만들어낸 네네네. 거밖에 안 되겠구나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해서 또 궁금한 게 그 직립을 어쨌든 하게 네네. 됐을 때 직립을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인간이 직립을 하게 됐지? 네네. 들었던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아프리카 출발했다. 근데 아프리카가 원래 열대였는데 기후 변화를 맞아가지고 그 열대의灌木 숲이 사라져서 초지가 점점 많아지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것으로 일단 나무 자체가 줄어들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롱대롱 매달렸던 애들 중에 약간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진 거예요. 그럼 나무에서 내려와야 돼. 네네네. 나무에서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진 거네.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밀린 누군가가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은
어차피 원숭이로서 여기 있으면 난 오래 못 살아 해서 내려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밀린 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또 밀렸다고 할 수도 없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 600만 년 전에 밀렸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네안데르탈인도 엄청 오래 존재했잖아요. 100만 년인가? 사피엔스가 20만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수명이 길다고도 할 수 없는데 아무튼 밀렸다. 아직 끝난 얘기가 아니니까. 곧 끝나도 아, 전혀 이상하지 맞아요, 않은 거다. 그보다 더 오래 살았던 애들도 끝났는데 맞아요. 왜 이만큼 살아서 안 끝나야 되냐. 그 다음에 원숭이가 그 지난 안 내려온 거는 그 중에 몇 명은 그거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애들도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지. 그 지금은 밀려가지고 살 길 없다가 털도 떼고. 밀렸다는 것도 재밌네. 네, 털을 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이제 양가적인데 털을 떼서 많이 걷게 되는데 보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꾸 뭘 찾아가지고 불도 피우고 그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낯선 데서 매우 잘 적응한 애들은 좀 오래 갔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설명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나올 때 여러분 아이고 지도가 여러분 보면은 아프리카 있잖아요. 동아프리카 옆에 아라비아 반도 맞아요? 네.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바다 있잖아요. 그 바다가 이제 빙하기 때부터 저랬다 완전히 닫혀진 적은 없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프리카가 계속 초지가 해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못 견뎌요. 사는 애들 몇 명 남기고 그래서 이게 펌핑을 하게 되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두 개잖아요. 위에 붙은 거 진짜 밑에. 그래서 그 건너갔던 유적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건너간 애들은 호모사피엔스 말고 네안데르탈인 아니 그 에렉투스도 건너갔는데 에렉투스 유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너가서 계속 간 게 아니고 건너가서 실패해서 그 다음 유적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인근에. 그리고 한참 있다가 발견돼. 그게 뭐냐면 갔다가 적을 못 해가지고 그 사라진 거예요. 한번 길을 건너가서. 그 다음에 아니면 그 후퇴했다고도 하더라도 다시 앞으로 돌아와야 돼. 하다가 또 힘생겨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잘 점점 그렇게 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